우주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존재가 훨씬 많죠. 대표적으로 빛을 흡수하지도 발하지도 않고 오직 중력으로만 상호작용하는 존재, 암흑물질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별, 가스구름, 은하, 행성, 우리들의 몸, 이런 원자로 이루어진 물질은 바리온, 일반 물질이라고 하죠. 반면에 암흑물질은 바리온과 상호작용하지 않으면서 숨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바리온에 비해서 암흑물질은 한 5배는 많다고 알려져 있죠.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정말로 그렇게나 암흑물질이 많다면 당연히 암흑물질만으로 이루어진 별도 있고 은하도 있고 심지어 행성과 생명체도 어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죠. 물론 그런 존재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보는 건 아마 어렵겠죠. 하지만 꼭 그렇진 않습니다. 최근 일부 천문학자들이 제임스 웹이라면 전설 속의 암흑물질만으로 이루어진 별, 다크스타를 보게 될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게다가 최근엔 이미 포착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주먼지의 현자타임즈, 제임스 웹으로 발견했을지도 모르는 암흑물질의 별, 다크스타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암흑물질로 이루어진 다크스타를 생각하기 전에 우선 태양과 같은 일반적인 별부터 한번 따져볼게요. 별에선 보통 두 가지 힘이 작용하죠. 하나는 별 자체의 육중한 중력입니다. 중력은 계속 별을 안쪽으로 붕괴시키려고 하죠. 하지만 중력에 반하는 두 번째 힘이 있습니다. 바로 별 내부에 핵융합 반응으로 인한 뜨거운 열과 그로 인해 만들어진 팽창 압력이죠. 별 내부에서 수소와 헬륨이 열심히 핵융합을 하게 되고 별의 내부는 수천만, 수억도 수준으로 뜨겁게 달궈집니다. 이러한 팽창 압력이 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중력과 힘겨루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별은 곧바로 무너지지 않고 자신의 덩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내부의 팽창 압력과 중력이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천문학에선 정력학 평형이라고 하죠. 따라서 만약에 암흑물질로 이루어진 다크스타가 존재하려면 다크스타 역시 정력학 평형을 이루고 있어야겠죠. 다크스타도 어쨌든 질량이 있을 테니 별을 붕괴시키려고 하는 중력은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력학 평형이 유지가 되려면 그 중력에 대항해서 별을 팽창시키려고 하는 압력도 필요하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암흑물질만 갖고는 핵융합 반응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다크스타는 대체 어떻게 자신의 덩치를 지킬 수 있을까요?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암흑물질 세계에서의 물질과 반물질이 함께 충돌하면서 높은 에너지를 남기고 사라지는 쌍소멸 과정이죠. 쌍소멸은 일반 물질의 세계에서도 빈번하게 확인됩니다. 만약 암흑물질의 세계에서도 물질과 반물질이 존재한다면 그들 역시 서로 충돌하면서 사라지는 쌍소멸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쌍소멸은 정말 막대한 에너지를 만드는데요. 사실상 원래 존재했던 물질과 반물질 모두의 질량이 고스란히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입니다.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의 E는 mc제곱에서 전체 질량 m이 전부 다 에너지로 쓰이는 거죠. 물론 여전히 암흑물질의 정체가 무엇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암흑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가 무엇인지 그 정체는 밝혀지지 않았죠. 다만 전통적으로 암흑물질의 기본 입자로 의심되는 윈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윈프란 이름 그대로 상호작용을 거의 하지 않는 무거운 입자라는 뜻인데요. 실제로 존재가 확인된 건 아닙니다. 단지 암흑물질 입자라면 자고로 이런 성질을 갖고 있어야 한다라고 해서 이론적으로 가정한 개념이죠. 그런데 만약 이런 윈프의 형태로 암흑물질 입자가 존재한다면 그에 대응되는 물질 윈프와 반물질 윈프 역시 함께 충돌하면서 에너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강력한 에너지는 X선, 감마선 영역에서도 보일 수 있겠죠. 당연히 이러한 흔적은 암흑물질이 더 바글바글 모여있는 높은 밀도로 모이는 환경에서 더 쉽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밀도가 더 높을수록 윈프끼리의 충돌도 더 빈번할 테니 말이죠. 예를 들면 우리 은하 중심, 블랙홀 주변 정도가 되겠죠. 실제로 이러한 가정에 근거해서 윈프의 존재를 관측적으로 입증하는 시도가 있기도 했는데요. 2012년에서 13년 사이 감마선을 관측하는 페르미 우주망원경을 활용해서 우리 은하 중심을 겨냥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바글바글 모여있는 암흑물질 윈프끼리 충돌하면서 나올지 모르는 감마선 시그널을 기다렸죠. 당시 일부 천문학자들은 우리 은하 중심에서 예상보다 더 강한 감마선이 나오고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평범한 별과 블랙홀의 활동만 고려했을 때는 그 강한 감마선을 설명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죠. 하지만 그 결과는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다른 천문학자들은 펄사와 같은 활동이 남긴 감마선일 거라 이야기하기도 하죠. 따라서 당시의 관측은 아직까지도 많은 논란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은하 중심에서도 윈프끼리의 쌍소멸을 기대하기에는 그 밀도가 조금 부족했을지도 모릅니다. 훨씬 더 높은 밀도로 더 좁은 부피 안에 바글바글 담긴 윈프를 관측해야 그 신호를 겨우 볼 수 있는 건지도 모르죠.
이를테면 빅뱅 직후 우주가 지금보다 훨씬 덜 팽창했을 때 더 높은 밀도의 우주였다면 어떨까요? 지금에 비해서 우주 자체 밀도가 훨씬 높았던 과거라면 일반적인 수소나 헬륨이 아니라 암흑물질 입자, 즉 윈프 입자로 이루어진 별도 가능합니다. 초기 우주에선 아주 거대한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진 가스 구름이 반죽됩니다. 당연히 그 속에는 일부이긴 하지만 암흑물질 입자도 섞여 있겠죠. 초기 우주처럼 이런 높은 밀도의 환경이라면 별 중심의 암흑물질 입자 역시 아주 높은 밀도로 농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윈프끼리의 쌍소멸도 가능했겠죠. 여기서 발생한 막대한 에너지는 그 주변을 감싸고 있는 가스 그룹 속에 수소 원자, 헬륨 원자를 뜨겁게 달굽니다. 덕분에 아직 핵융합 반응은 벌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대한 가스 덩어리는 더 이상 중력 붕괴하지 않고 일정한 사이즈를 유지하며 버티게 되죠. 이렇게 수축을 멈춘 거대한 가스 구름은 계속 주변에 더 많은 가스 물질, 암흑 물질을 끌어모읍니다. 중심엔 더 많은 암흑 물질이 모이게 되고 쌍소멸도 지속적으로 벌어지죠. 이렇게 계속 주변 물질을 끌어모으다 보면 이 거대한 반죽 덩어리는 무려 태양 질량의 10,000배 수준까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선 정말 폭발적인 암흑 물질의 쌍소멸이 벌어지고 있겠죠. 그 에너지는 주변의 수소, 헬륨 원자를 정말 극한의 온도로 달구게 됩니다. 그리고 거대한 가스 덩어리는 통째로 밝게 빛나게 되죠. 놀랍게도 그 모델에 따르면 가스 덩어리 하나가 우리 은하 전체 밝기에 버금갈 정도로 빛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핵융합 반응이 아닌 암흑물질끼리의 쌍소멸 때문에 말이죠. 이것이 바로 최근 들어 일부 천문학자들이 그 가능성을 고민하고 있는 초기 우주의 아주 거대한 암흑물질 별 슈퍼매시브 다크스타입니다. 이것이 정말 가능하다면 제임스 웹으로 그 모습을 포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실 제임스 웹이 올라가기 전부터 일부 소수의 천문학자들은 제임스 웹으로 다크스타를 보는 것이 가능할지 모른다는 분석을 남기기도 했죠. 태양 질량의 수만 배 수준에 이르는 거대한 다크스타라면 그 표면의 온도는 20,000도, 50,00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다크스타는 그 온도에 해당하는 열을 흑체 복사 형태로 방출하겠죠. 그런데 초기 우주에 탄생한 다크스타는 그 외곽의 가스 성분이 대부분 수소와 헬륨뿐일 겁니다. 이 원자들은 특정한 파장에서 빛을 흡수하고 방출하죠. 결국 다크스타를 관측했을 때 그 스펙트럼의 형태가 어떨지를 생각해보면 아주 높은 수만도 온도의 흑체 복사 형태를 띠면서 수소와 헬륨이 빛을 흡수하는 특정 파장에서만 스펙트럼이 깊게 파여있는 독특한 모양을 갖게 될 겁니다. 천문학자들은 바로 이러한 스펙트럼을 보이는 별을 발견한다면 그게 바로 초기 우주의 다크스타일 거라 이야기했죠. 그리고 제임스 웹 정도라면 다크스타를 최대 30개 정도까지는 찾을 수 있을 거란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이 주장은 큰 주목을 받지 못했죠. 그리고 거의 10년이나 지난 뒤 제임스 웹은 우주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바로 작년 천문학자들은 제임스 웹 관측을 통해서 우주 끝자락 130억 광년 거리에 떨어진 초기 은하 4개를 발견했는데요. 이들은 수소와 헬륨을 제외한 무거운 원소가 거의 발견되지 않는 아주 순수한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 빅뱅 직후 겨우 4억 5천만 년이 지난 시점에 존재했던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이들의 질량은 태양 질량의 1000만에서 1억 배 정도로 보입니다. 그런데 뒤이어서 또 다른 천문학자들은 이때 발견되었던 원시 은하 4개에 대해서 아주 놀라운 추정을 내놓았는데요. 넷 중에서 적어도 3개는 어쩌면 은하가 아니라 다크스타일지 모른다는 거죠. 실제 제임스 웹으로 파악한 이 천체들의 스펙트럼을 보면 다크스타라고 가정했을 때에도 모델과 잘 들어맞습니다. 물론 아직은 이들의 주장이 맞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우선 현재까지 제임스 웹으로 파악했던 이 은하들의 스펙트럼은 그 스펙트럼의 모양을 다 알 수 있는 분광 관측이 아니라 특정 파장에서만 이미지를 관측해서 얼추 유추하는 측광 데이터로 완성한 결과이기 때문이지요. 물론 제임스 웹의 성능이 뛰어나긴 하지만 측광 관측 하나만으론 정확한 스펙트럼을 다 이야기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이 어설픈 은하들의 스펙트럼을 보면 다크스타를 가정한 모델 말고도 좀 더 평범한 먼 초기 은하를 가정했을 때의 모델과도 잘 맞기 때문이죠. 따라서 아직은 이것이 정말 태양 질량의 수만 배 이상으로 뭉쳐진 초기 우주의 다크스타일지 아니면 그냥 평범하게 먼 우주에 숨어있는 은하들인지 그 정체를 이야기하는 건 어렵습니다. 오늘날의 우주에선 암흑물질은 그 어떤 빛도 내보내지 않습니다. 오직 중력만을 통해 그 존재를 알 수 있지요. 그런 유령과 같은 존재들이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빅뱅 직후 초기 우주로 돌아가면 거대한 가스 구름을 은하 하나만큼 밝게 빛날 수 있게 만드는 놀라운 재료가 되기도 합니다. 전설로만 치부받던 초기 우주의 다크스타의 존재 가능성이 제임스 웹 관측과 함께 좀 더 진지하게 논의가 되면서 우린 한 가지 재밌는 생각을 더 해볼 수 있는데요. 천문학자들은 빅뱅 직후 초기 우주에서 폭발적으로 탄생한 어린 별과 초신성,
그리고 초기온화 중심에 살고 있었던 거대한 블랙홀들의 활동, 이런 것들이 초기 우주를 통째로 이온화시키는 제2온화 과정이 있었을 거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만약 은하 하나의 견줄만큼 밝았던 다크스타란 게 실존했다면 이 역시 초기 우주에서 우주를 이온화시키는 중요한 메커니즘이었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초기 우주의 별 탄생과 초신성, 블랙홀의 활동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강력한 에너지원이었을지도 모르죠. 그동안 생각했던 것과 달리 어쩌면 이 다크스타가 초기 우주의 제2온화를 주도했던 진정한 숨은 주역이었던 건 아닐까요? 빛과는 가장 거리가 먼 어둠 속의 존재라고만 생각했던 암흑물질의 정체가 어쩌면 우주 끝자락 가장 밝게 빛나고 있는 아이러니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새롭게 밝혀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이젠 제임스 웹의 관측과 함께 빅뱅 직후 초기 우주에 숨어 있었을지 모르는 암흑물질의 별, 다크스타의 존재 가능성까지 상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여전히 암흑물질의 진짜 정체, 그리고 이들이 대체 어떻게 우주를 채우게 되었는지에 대한 거대한 미스테리는 풀리지 않고 있죠. 오늘은 이 암흑물질에 대해 더 많은 비밀을 알고 싶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빅뱅의 발견부터 암흑물질의 정체까지 아직 풀리지 않는 우주의 탄생과 비밀을 담고 있는 따끈따끈한 신간을 소개합니다. 실제 페르미 연구소에서 암흑물질의 후보에 관한 놀라운 연구를 발표하면서 학계의 큰 주목을 받았던 물리학자 벤 후퍼의 신간입니다. 직접 암흑물질의 비밀에 도전하고 있는 이 물리학자가 들려주는 가장 자세하면서도 가장 친절한 암흑물질의 놀라운 이야기를 여러분들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고정 댓글에 남겨놓은 구글 설문 링크를 통해서 이 책을 읽고 싶은 이유를 함께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5분께 이 따끈따끈한 신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암흑물질의 비밀과 그리고 현대 물리학이 이야기하는 암흑물질의 최전선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주먼지 현저타임즈,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우주먼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